자, 이번 시간 허수아비 3편입니다. 스케어크로우. 허수아비는 간주되어진다. 뭐라고? 특히 효력이 있다고. 지금 이게 골자입니다. 뼈대. 자, 허수아비는 특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스가 전치사죠.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자, 목적어라 하면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죠. 자,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고 명사나 대명사적인 요소가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보통 as나 for 다음에 being이 와야 됩니다. being. 그 다음에 efficacious 이렇게 돼야 돼요. 효력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as나 for 전사에 being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 being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허수아비를 꾸며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허수아비를 꾸며주죠. 자, 이건 관계대명사죠. 새떼들에게 총을 발사해 본 적이 있는, 발사했던 사냥꾼에 의해 입혀진, 사냥꾼이 입은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새떼들에게 총을 발사해 본 적이 있는 사냥꾼들이 입은 사냥꾼들이 이전에 입은 옷들로 입혀진, 옷들이 장착된 까마귀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또는 몇몇 경우에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몇몇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이 의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문장은 복잡하지가 않는데 자, 요것은 헌터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lose로 꾸며주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스퀘어크로우를 꾸며주는 것. 이해가시죠? 새떼들에게 총을 발사한 적이 있는 사냥꾼이 이전에 입었던 옷들을 입힌 까마귀가 몇몇 경우에는 특히 효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장은 짧은데 뭐 좀 구조가 복잡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외우는 방법. 자, a scarecrow 여기다 밑으로 내려줍니다. outfitted in clothes.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옷이 입혀진 까마귀죠. 근데 옷은 또 수식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또 내려서 previously worn by a hunter. 사냥꾼 이전에 입었던 옷.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사냥꾼을 또 꾸며주죠.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서 who has fired on the flock. 새떼들에게 총을 발사한 적이 있는 사냥꾼이 이전에 입었던 옷들이 입혀진 까마귀는 is regarded 여겨집니다. 뭐한다고? as 특히 efficacious 특히 효력이 있다고. 누구에 의해서? by some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할 때, 또는 해석한 문장을 영어로 써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을 바꿔가면서 공간을 좀 둬가면서 하시면 영어 구조가,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확 박혀요. 그래서 까마귀는 여겨진다, 특히 효력이 있다고, 이 세 개로 딱 뼈대가 빠져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거, 뭐, that 같은 거 나오면, 자, 보세요. 지금 요거 후가 이제 관계대명사인지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냥꾼이죠. 그 다음에 새떼들에게 총을 쏴본 적 있다만 해석하세요. 여기서부터까지만. 여기서부터까지. 그러면 누가 쐈겠어요? 총을. 사냥꾼이 쐈겠죠. 그럼 요것으로 꾸며준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접속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 뭐 that랄지 관계대명사랄지 이런 것들 나오면 또 이트 that 강조구문인지 아니면 가조 진주어 that절인지 이런 거 무법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걸 중심으로 요 앞에 거와 요 앞에 것을 따로따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한번 이어 붙여 보세요. 적당한 접속사 우리말로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자, 해석을 하실 때 해석을 문장을 쭉 보고 해석을 하려는 게 안 돼. 단어도 대충 다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쩌십니까? 뒤에 해설집 보시죠. 해설집 딱 보고 한글로 나온 거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짜집기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이렇게 연구하시죠. 이렇게 하면 실력 절대 안 늘습니다. 해설집 아예 보지 마세요. 영어 문장이 있는데 단어는 대충 뜻을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된지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단어를 다시 사전 찾아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끝까지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다가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 무조건 해설집만 딱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영어 절대 안 늘어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이나 일반 영어 선생님들 그냥 문장 쭉 보고 요것은 요러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 단어는 무슨 뜻, 요러고 설명을 해주면 저 선생님 실력 좋다 그러죠. 실력은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학생들 스스로한테 스스로 해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석을 하다가 해석을 잘못돼서 실패도 해야 되고, 해석을 하다가 어떤 벽에도 부딪혀야 되고, 그러면 벽에 부딪히면 해석을 보지 마시고 바로 사전을 찾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지 연구를 하세요. 설사 여러분이 한 해석이 틀렸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백과사전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EBS 수능 특강 같은 거, 그 지문, 독해 지문이 있죠. 그게 수능에 직접 나올까요? 안 나오죠. 똑같은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해석이 틀렸다 하더라도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느는 거지, 그 무조건 해설집 보고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만 해버리고 넘어가면 절대 영어 실력 안 늘습니다. 또 오늘 잔소리 좀 했네요. 자, 보시죠. 단어 봅시다. outfit. 피트는 장착하다고 밖에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어원은 별로 없습니다. 어원은 별거 없고, 뜻이 1번 장비 일습, 여러가지 장비 일습 한 세트. 그 다음에 여행용품의 뜻이 또 있고, 여행용품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따위를 채비하다, 준비하다라는 여행 채비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집합적인데, 이렇게 쓰면 집합적인 의미, 장비 일습이 집합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이빙 아웃핏 하면 잠수 연구 일습이라 그러죠. 일습. carpenters 목수의 아웃핏 하니까 목수 장비 일습, 목수 도구 일습 또는 목수 장비 일습. 그 다음에 bride 신부죠. 신부의 아웃핏이니까 신부 의상 일습. 신부가 입는 의상 다 통틀어서 일습,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제 복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복장. 그래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I like your outfit today. 야, 네 오늘 입고 오는 마음에 드는데? 네 옷차림새 마음에 들다 그 말입니다. I like your outfit today. 야, 오늘 네 옷 입고 온 거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카우보이 아웃핏하면 카우보이 장비 일습해도 되고 카우보이 복장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피트가 이제 이런 뜻을 쓰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 한 그룹, 그 다음에 부대, 소규모 부대, 그 다음 소규모 회사, 규모가 작은 조직. 그래서 일단 소규모일 때 아웃핏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n outfit of 60 engineers 하면 60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직된 조직 해도 되고, 무슨 반 해도 되는데 조직. 네. 1단에 60명의 1단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네. 60명의 엔지니어들이 있는 단체 해도 되고, 조직이라고 해석하시면 이때는 가장 편해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아웃핏 하면 텔레비전 회사, TV 회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핏이 타동사가 되면 뭐 옷을 입히다 또는 갖추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설치해 주다, 설치하다까지. 자, 예문 들어볼게요. The police, 경찰들이 were outfitted with protective riot gear. 기어는 장비죠. 우리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기어란 말 써요. get your gear. 야, 장비 챙겨. 이때 gear. 보호의 폭동 장비. 그러니까 폭동 진압 장비. 그죠? 폭동 보호 장비 하지 마시고 폭동 진압 장비로 장비로 채비를 했다. 자, 여기서 여행 채비에다 채비란 말 나왔죠. 경찰들이 폭동 진압 장비로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핏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락이라는 단어 봅시다. 플락은 1번 있고 2번 있어요. 플락 1번은 이것은 별 잘 안 쓰는 건데 한 뭉치의 양털을 얘기합니다. 그냥 털 하기도 하고 양털 얘기도 하고 한 뭉치의 양털. 그래서 소음 부스러기 같은 것을 플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원이 라틴어예요. 뭐 무슨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 플락 두 번째는 요건 어원은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요 플락인데 1번 새나 양의 때를 얘기하죠. 때, 무리. 그래서 플락 오브 배치 하면 박쥐때가 되네요. 박쥐때. 또 뭐 sleep in flocks 하면 무리를 지어 자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하면 뭐 씁니까? in flocks 쓰면 되죠. 무리를 지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뜻할 때는 군중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flocks of reporters, 많은 기자들 하면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rushed, 돌진했다. 누구에게? to the suspect, 그 영의자에게 돌진했다. 그래서 그건 많은 해도 됩니다. 많은. 그 다음에 이제 플락이 동사가 되면 자동사인데 떼지어 모이다.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many vacationer 하면
휴가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서객 하면 됩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flock 모인다. 어디로? to this beach. 이 해수욕장으로, 이 해변으로 모인다. 떼져 모인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때나 물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보시죠. 자, 드로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로브는 보통 양, 염소 또는 여소, 말의 무리를, 말의 떼를 무리라 그러죠. 이때는 떼라가 아니고 양떼, 염소떼, 양무리, 떼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herd가 있습니다. herd 하셔야 되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히읗 발음도 안 내니까 이것도 염소, 양, 소, 말 또는 여기서는 코끼리까지. 코끼리 무리는 herd입니다. 드로브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flight는 새떼만을 얘기합니다. flight 나르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 팩은 뭉쳐있다는 의미인데 요건 개나 이리, 늑대 이런 것들. 또 코끼리도 팩하기도 합니다. 코끼리 때도 팩이란 말 쓰기도 하고, 아까 코끼리 때 나왔죠. herd란 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코끼리 때 하면 herd of elephants 하면 좀 숫자가 많고, 팩은 좀 숫자가 좀 적은 거. 코끼리가 한 1, 20마리 있는 건 herd, 한 서너 마리 있는 것은 팩, 이 정도로 쓰는 것 같대요. 그건 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룹이라는 단어, 부대란 뜻이죠. 부대. 근데 트룹이 때나 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그 다음에 개미도 트룹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벌도 트룹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원숭이 때 할 때는 트룹 씁니다. 원숭이, 부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가끔 원숭이 쓸 때 원숭이를 herd로 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란만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드문 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swarm은 이것은 우리가 알죠? 벌이나 개미에 주로 쓰는 거고, 벌이나 개미. 이 개미는 여기서 트룹도 개미 부대 있죠? 개미 전투 부대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트룹도 개미에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조그마한 벌레들이 오글오글거리는 것은 swarm, 그런 때는 swarm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shoal은 요건 물고기를 주로 씁니다. 물고기 또는 고래 할 때 shoal을 써요. shoal, 고래 때, 돌고래 때 할 때 shoal 씁니다. 그 다음에 school도 있죠. school은 물고기만 씁니다. school은 작은 물고기들 주로, shoal은 주로 큰 물고기나 고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ride라는 단어도 써요. pride, 자존심, 자긍심이란 단어인데 pride가 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새에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에 쓰이기도 하고. 그 때나 물이란, 끊어졌었네 화면이. 자, 때나 물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꽤 많죠. 드로브는 양이나 염소, 소, 말, 물이란 뜻으로 주로 쓰이고, 새는 flight, 날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새는 프라이드란 말로도 새떼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herd, 이것도 물이죠. 코끼리까지. 양, 염소, 소, 말, 코끼리. 패크는 좀 소규모 집단, 2, 30마리 우글우글한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마리씩, 7, 8마리씩 몰려다닌 것들, 그때 팩. 그래서 개나 늑대, 코끼리. 코끼리 herd면 수가 많다는 얘기고, 코끼리 팩하면 코끼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나타내고, 트룹은 군단, 부대란 뜻이니까 이리 군단, 개미 군단. 벌도 공격성 있는 것들을 주로 쓰네요. 그거 말이 안 된가? 원숭이도 공격성이 있는가요? 글쎄요. 그 다음에 쇼라고 스쿨은 물고기.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쇼로만 가고, 큰 물고기는 쇼로 가고, 작은 물고기 때는 스쿨로 가고, 벌이나 개미는 이제 때 막 우글우글 거리는 것들은 swarm. 그 다음에 이제 pride라는 단어도 사자나 새떼로 쓰는, 사자 무리, 새 무리. 그러니까 새 무리 해야겠죠. 새떼가 아니고 pride는, 이게 pride에다가
새에다가 프라이드를 붙여 쓰는 건 아마 새가 좀 큰 새들을 얘기할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고. 뭐 까마귀 떼 막 우글우글 엄청 많은 까마귀 떼들은 새 어디 있어요? 플라이트 이런 거 쓰는데 기러기 같은 것들. 근데 그 독수리들 뭐 7~8마리씩 몰려다니고 그럴 때는 플라이트보다는 프라이드를 써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꼭 그렇지만 않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사전을 보고 열심히 하시고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생겨요. 아, 이것은 어느 경우에 쓰겠다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efficacious라는 단어 나왔죠. 요건 아주 격식을 차리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effective예요. 효력 있는. 근데 이제 efficacious는 우리가 약에 쓸 때, 약이 효능이 있다 없다 할 때 효능 있는 또는 효력 있는. 그리고 요것은 효과적인. 약간 뉘앙스가 있죠. 뉘앙스가 다르죠. effective는 효과적인, 요건 효능 있는, 효력 있는 이런 뜻인데 뭐 거의 같은 뜻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efficacious는 이제 완전히 문어체, 완전히 격식을 차린 말. $5 word, 좀 어려운 말. $5, 그 학술적으로 좀 어려운 말 있죠. 현학적인 말. 그런 단어를 $5 word라고. 그러니까 왜 $5짜리 단어라 그런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책을 읽고 많이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돼서, effective 대신에 efficacious란 말씀, it's a $5 word. 그 $5짜리 단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ubiquitous가 지금은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걸 아주 우리가 흔히 쉽게 사용하는데 여기저기에 도처에 존재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이건 아주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ubiquitous는. 이런 단어 쓰면 이런 단어가 $5 word예요. $5짜리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에 속해요. 그래서 efficacious의 명사형은 efficacy가 되죠. efficacy, 효능, 효력, efficacy. 그래서 요건 뭐 별 뜻 몇 개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예요. 뜻이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웃핏 같은 경우에, 아까 공부한 거 아웃핏 같은 경우에는 뜻이 막 골때리는 뜻으로 여러 가지 생뚱맞은 뜻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어 efficacious, 그 다음에 efficacy, 그 다음에 때나 무리를 나타내는 것들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락 2개 공부했죠. 그 다음에 outfit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자, 해석하실 때, 영어 공부하실 때 해석은 뒤에 해설집 보지 마시고, 해설집 절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꼭 연구를 해서 직접 해석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칩니다.